회색 미지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테레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가락이 찌릿찌릿 아파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힘겹게 들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마을의 자갈길을 걷는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에 따스한 오후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피곤한 눈으로 주변 집들을 둘러보며 한때 웃음꽃이 만발했던 활기찬 나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장남 안토니오는 30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자기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번번이 직장을 바꾸는 데다 까다로운 성격 탓에 삶이 늘 불안정합니다. 계속 연락이 안 될까봐 걱정했는데 테레사는 속으로 중얼렸습니다. 둘째, 모니카는 스무려 덜비입니다. 젊은 시절 겪은 시련의 아픔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그녀는 말이 없고 원망 가득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막내 안드레는 24살입니다. 형과 누나의 발자취를 따라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주변의 부정적인 기운에 휩쓸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테레사는 걸음을 멈추고 손가락의 통증을 줄이려 장바구니를 고쳐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평생을 보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정겨웠던 외벽은 이제 차갑고 낯설 뿐입니다. 예전엔 꽃이 만발했던 정원은 잡초로 무성했습니다. 마치 아이들의 문제가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간 듯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에 목이 메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부지런했던 남편은 끔찍한 병으로 세상을 떠나 두 아들과 딸을 혼자 키우게 만들었습니다. 테레사는 사랑과 노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고 부동산을 사들여 임대 수입으로 안정적인 생활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마음속 공허함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왜 아이들은 내게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이웃들에게 가볍게 목례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작은 공원이 보이자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뛰놀던 행복했던 기억이 가슴을 따스하게 데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쓰린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행복한 시간이 너무나 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집 앞에 도착한 테레사는 가방 속 열쇠를 찾느라 애썼습니다. 몸에 피로뿐 아니라 마음의 깊은 걱정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마침내 문을 열고 텅 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엌 탁자 위에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긴장을 풀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매일같이 쓸고 닦은 덕분에 집 안은 깨끗했습니다. 벽시계는 째깍째깍 시간의 무심한 흐름을 알렸습니다. 식료품으로 가득 찬 봉투를 바라보며 테레사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까?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테레사는 다시 장에 가야 했습니다. 안토니오에게 전화를 걸어 차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안토니오, 나이가 드니 장바구니 들고 오는 게 너무 힘들다. 오늘 마트에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아들에게 간청했습니다. 미안, 엄마. 오늘 다른 도시에 친구 생일 파티 때문에 가야 해. 안토니오가 대답했습니다. 테레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의지하는 건 부질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시간 후 다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서 돌아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아이들의 태도가 변함없어 슬펐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키웠지만 아이들은 공부나 일에는 관심 없이 파티와 술집, 여행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모든 비용은 테레사가 부담했습니다. 집안일조차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짐은 테레사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가끔 도움을 청해도 늘 거절당했습니다. 엄마를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장에 가는 길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고혈압과 무릎 통증 때문에 걷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운전을 못하니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13살 소년 디아고가 나타났습니다. 거리에서 사탕을 팔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짐 드는 거 도와드릴까요? 디아고가 따뜻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테레사는 그 친절에 놀라 기꺼이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얘야, 큰 도움이 된다. 집으로 함께 걸어가는 길에 테레사와 디아고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테레사는 디아고의 힘든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약에 빠진 엄마는 늘 집을 비웠습니다. 지난 한 년 동안 디에고는 손수 만든 사탕을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정말 용감하구나. 디에고, 너처럼 어린 나이에 이런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단다. 테레사가 진심으로 말했다. 소년의 강인함에 감탄했다. 디에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가슴 속 슬픔을 감추려 했다.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테레사의 집 앞에 다다르자 그녀는 소년에게 잠시 들어와 쉬라고 권했다. 디에고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초대를 받아들였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테레사는 그에게 물 한 컵과 과자 몇 개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부인, 정말 친절하시네요. 디에고는 고마움을 전했다. 테레사라고 불러주렴. 그리고 언뜻 놀러 오렴. 테레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 후로 디에고는 테레사의 집에 자주 들러 집안일을 도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정이 쌓여갔다. 그는 테레사의 설거지를 돕고 집을 청소하고 심지어 장 보는 것도 함께 했다. 디에고에게 테레사는 마치 늘 그리워했던 어머니처럼 따스한 보살핌과 지혜를 주는 존재였다. 테레사에게 디에고는 외로움과 자식들에 대한 실망 속에서 찾아낸 한 줄기 빛이었다. 어느 날 함께 설거지를 하던 중 디에고가 물었다. 테레사, 자녀분들은 도와주지 않나요? 집에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테레사는 한숨을 쉬며 접시를 닦으며 말했다. 안타깝게도 도와주지 않아. 다들 자기 삶에 바빠서 늙은 엄마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구나. 디에고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참 안타깝네요. 더 많은 관심을 받으셔야 하는데. 테레사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가끔은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지. 하지만 네가 내 곁에 있어서 정말 기쁘구나. 디에고는 따뜻하게 웃었다. 저도 테레사가 있어서 정말 기뻐요. 점차 테레사의 삶은 활기와 온기로 가득 찼다. 디에고와의 예상치 못한 특별한 인연은 그녀에게 다시금 삶의 희망을 불어넣었다. 디에고의 잦은 방문은 테레사의 일상이 되었고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위안을 안겨주었다. 집안일을 돕는 것 외에도 디에고는 뛰어난 요리 실력을 발휘했다. 정말 요리를 잘하는구나, 디에고. 어느 오후 테레사는 디에고가 만든 치킨 랩을 맛보며 칭찬했다. 인터넷에서 영상을 보고 배웠어요. 디에고는 겸손한 미소를 지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테레사는 소년의 성숙함에 감탄하며 미소 지었다. 나도 젊었을 때 꿈이 많았단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세상을 탐험하고
다른 문화를 배우고 싶었지. 하지만 아이들에게 모든 걸 쏟다 보니 그 꿈들은 잊히고 말았구나. 디에고는 존경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이라도 이루실 수 있어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테레사는 한숨을 쉬며 디에고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디에고. 그럴지도. 그러나 테레사의 세 자녀는 여전히 그녀에게 무관심했다. 안토니오, 모니카, 그리고 안드레는 어머니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누리며 이기적으로 그녀의 재산에 기대어 살았다. 오히려 디에고가 테레사의 집에 머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어머니와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다. 그들은 여전히 걱정 없이 살아갔다. 디에고는 점차 자신을 방치하는 어머니보다 테레사의 집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그는 거의 테레사의 집에서 지내며 가족의 일원처럼 되었다. 테레사는 고맙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 디에고가 자신을 어머니처럼 여기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친어머니는 그런 사랑을 주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서재를 정리하던 중 디에고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테레사, 여행에 대한 꿈을 이뤄보는 건 어떠세요? 테레사는 하던 일을 멈추고 디에고를 바라보며 말했다. 가끔 생각은 해보지만 아이들이 이런 상황이라 내 몫으로 남은 돈이 거의 없단다. 디에고는 접시 하나를 닦아 선반에 올려놓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테레사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행이야말로 테레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지도 몰라요. 테레사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디에고의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었다.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디에고. 그럴지도. 시간은 흘러갔고 디에고는 여전히 테레사 삶의 버팀목이었다. 그는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테레사가 편히 쉬고 건강을 돌볼 수 있게 해주었다. 예전에는 긴장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웃음과 즐거운 대화로 채워졌다. 디에고는 집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어 놓은 듯 했다. 하지만 테레사의 친자식들은 여전히 감사하는 마음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무관심은 점차 적대감으로 변했고 어머니와 디에고가 가까워지는 모습에 더욱 불만을 품었다. 어느 날 오후 안토니오는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와 결국 참지 못하고 따져 물었다. 어머니, 왜 저 녀석을 여기 머물게 하는 거예요? 걘 우리 가족도 아닌데. 안토니오는 경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디에고는 너희 셋이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주고 있단다. 그는 나를 돕고 존중하고 걱정해준다. 너희들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잖니. 테레사가 슬픔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반박했다. 안토니오는 불만스럽게 콧방귀를 뀌며 돌아서서 집을 나갔다. 테레사는 착잡한 심정에 휩싸였다. 부엌에서의 말다툼 소리를 들은 디에고는 다가와 조심스럽게 테레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제가 항상 테레사 곁에 있을게요. 약속해요. 진심이 담긴 그의 말에 테레사는 미소 지으며 따스함을 느꼈다. 정말 고맙구나, 디에고. 정말 고마워. 디에고의 지지에 힘입어 테레사는 자신의 꿈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자식들을 위해 그토록 많은 사랑과 헌신을 쏟았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현실을 점차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테레사는 디에고가 공부에 전념하도록 격려했다. 소년에게 숨겨진 엄청난 재능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응원 덕분에 디에고는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디에고는 학업에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그의 총명함과 학구열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테레사는 그의 멘토이자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 넘치는 사랑과 헌신으로 디에고를 보살폈다. 공부를 격려하고 최대한 학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든든한 정서적 지지대가 되어 주었다. 디에고에게 테레사는 인생의 안식처이자 무한한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유대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테레사는 디에고를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마치 친아들처럼 생각하며 자신의 꿈과 고민을 나누었다. 디에고는 그런 테레사의 사랑과 관대함에 보답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테레사의 친자식들은 여전히 디에고에게 냉담했고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디에고의 존재를 자신들의 안락한 삶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둘째 딸 모니카는 자주 불평했다. 엄마, 이해가 안 돼요. 저 애는 우리 삶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엄마를 이용하는 거라고요. 어느 날 자식들의 불평에 지친 테레사는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토요일 오후 세 자녀를 모두 집으로 불러 거실에 앉힌 후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너희가 디에고에게 하는 행동을 참지 않겠다. 결연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Anfuc Hospital, with its five-star hotel grandeur, has long been a symbol of medical opulence. The main lobby, always bustling, sparkles with crystal light and tailored suits, where receptionists greet patients with practiced smiles, carefully rehearsed. But those smiles, like everything else in the hospital, are often reserved for a select few, the wealthy and powerful, willing to pay exorbitant fees for premium care. That morning the crowds poured in as usual, but a different figure emerged. From the throng, Mr. Hung, thin and frail in faded clothes, slowly entered the lobby. His face, etched with the lines of time, radiated a quiet calm. He paused, taking in the scene, his gaze sweeping over every detail. The polished marble floors, the perfectly manicured plants, and the busy receptionists. He didn't rush to the counter, as if observing something unseen. As he approached a receptionist, Duyen looked up, and her expression instantly chilled. Mr. Hung's simple clothes and worn sandals spoke volumes. This was a patient who couldn't afford their care. She pretended not to see him, engrossed with a VIP patient, scheduling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Mr. Hung, still calm, softly spoke. "Excuse me, I'd like to see a doctor. Could you help me with the process?" Duyen didn't look up. "Wait," she snapped. "We're currently assisting other patients." Then she turned away, focusing on her computer screen, where the VIP patient list scrolled. Mr. Hung nodded, stepping back to make way for a young couple in elegant attire. They were greeted by Duyen with a radiant smile and warm words. She even stepped out from behind the counter to escort them to the VIP area. Mr. Hung stood silently, a flicker of sadness in his eyes. In another corner of the reception area, Lan, a trainee receptionist, watched quietly. Lan was new to the job, but she already felt the invisible pressure of this environment. Patients with expensive handbags or bodyguards were always
prioritized, while those like Mr. Hung, with their air of poverty, were often overlooked. Lan approached Mr. Hung. "Sir," she said gently, "can I help you?" Mr. Hung turned, a glimmer of gratitude in his eyes. "Thank you," he said. "I just want to register to see a doctor." Lan nodded and led him to a nearby chair. She leaned down, asking him careful questions, quickly filling out the registration form. Meanwhile, Mr. Hung sat still, his hands clasped on his lap, his gaze following Lan. "What are you doing?" Du Yin's sharp voice cut through the air. "Leave that. Mr. Long is about to arrive. Prepare to receive him." Lan looked up surprised. "But Sister Du Yen, this gentleman was here first." "Don't argue," Du Yen snapped, approaching Lan. "Mr. Long is a VIP patient. Do you know how much he contributes to this hospital? You can't possibly abandon him to process someone like this." Her eyes flicked toward Mr. Hung with disdain. Lan glanced at Mr. Hung, still sitting quietly. His face held no anger or resentment, only a quiet composure, as if he were waiting to see what she would do. Lan took a deep breath and stood up straight. "I apologize, but I believe this gentleman was here first. I will finish his registration, and then I will assist Mr. Long." The air thickened with tension. Du Yen stood still, her eyes flashing with anger. Other patients began to stare. Lan knew this decision might cost her her job, but something stronger, a sense of fairness, compelled her. Du Yen gave a thin smile, her voice dripping with sarcasm. "Fine. Let's see how long you last here." She turned and walked away, her heels clicking sharply on the marble floor. Lan bent down, resuming her task, her hands trembling slightly. Mr. Hung looked at her, his eyes gentle. "You don't have to do this," he murmured. "It's not worth getting into trouble for me." "It's all right, sir," Lan replied, her voice soft but firm. "I believe doing the right thing is always worth it." Mr. Hung looked at her for a moment, then nodded slowly. In his aged eyes, a spark ignited, a flicker of faith and hope. The air in Anfuk Hospital's lobby seemed to thicken, to stifle, as Mr. Hung sat patiently waiting. Crystal chandeliers glittered, reflecting on the polished marble floor, but in his eyes, it was all a blurred canvas. Lan patiently filled in the necessary information, trying to remain calm. Under the mounting pressure, Du Yen stood nearby, glaring with a mixture of contempt and anger. She repeatedly checked her watch, then barked orders at another staff member to prepare the VIP lounge for Mr. Long. The businessman she saw as a guarantor of the hospital's image and profits. Moments later, a group entered, led by Mr. Long in a sleek gray suit, tall and radiating confidence. He smiled faintly, but his eyes were sharp, as if expecting the best service. Without having to ask, Du Yen hurried forward, her smile as bright as the crystal lights. She bowed to Mr. Long, her voice now sugary sweet, a stark contrast to her harsh tone with Lan. "Good morning, Mr. Long. It's an honor to welcome you today. Your VIP room is ready. Please, this way." Du Yen's voice overflowed with warmth. She gestured with her hand, as if Mr. Long were royalty entering a palace. Mr. Long paused, his gaze sweeping across the lobby before landing on Mr. Hung.
He frowned, looking at the old man in his faded clothes, then sneered. This hospital accepts patients like this now. He asked, his voice cold, but loud enough for those around to hear. Du Yen forced a laugh. Oh, that's just an insignificant case, sir. We'll ensure you receive our utmost attention. She quickly turned to Lan, her eyes sharp as daggers. Lan, leave that patient. Come and assist Mr. Long immediately. Lan looked up surprised, but then her gaze shifted to Mr. Hung. He sat quietly composed, as if the harsh words hadn't touched him. Lan took a deep breath, her voice low but firm. Sister Du Yen, Mr. Hung was here first. I believe I should finish his registration before assisting Mr. Long. Du Yen froze for a moment, then scoffed. Who do you think you are? This is a hospital, not a charity. You want to help an old man who can't afford our services and ignore Mr. Long, a major contributor to this hospital. Her sharp voice rang through the lobby, heightening the tension. Lan didn't answer immediately. She looked directly at Mr. Hung, as if seeking courage from his calm eyes. I'm sorry, Lan said, her voice still steady, but I believe every patient deserves respect and equal treatment, regardless of who they are. Mr. Hung arrived first, and I should finish my task before moving on to someone else. Lan's words pierced the heavy atmosphere. Du Yen stared speechless for a few seconds. 그는 안토니오, 모니카, 안드레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전 어머니의 돈에는 관심 없어요. 어머니가 행복하고 잘 보살핌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요. 하지만 제 우선순위는 언제나 어머니의 행복과 건강이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디에고는 테레사와의 약속을 굳게 지켰습니다. 테레사의 자녀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테레사를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테레사는 뒷마당 의자에 앉아 디에고가 정성껏 가꾼 정원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디에고가 최근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뭔가를 숨기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디에고, 이리 와서 앉으렴. 테레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디에고는 그녀 옆에 앉으며 테레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걱정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뭐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테레사는 애정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디에고,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특히 안토니오, 모니카, 안드레와의 관계 때문에 말이야. 그 애들은 우리 사이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모른다. 디에고는 고개를 떨구며 목이 메었습니다. 전 그저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만 괜찮으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테레사는 그의 손을 잡으며 위로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넌 항상 나의 버팀목이었고 마음속 아들이었단다. 언젠가 그 애들도 이해하게 될 거야. 디에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테레사의 지지에 감사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해가 저물어 가는 동안 테레사와 디에고는 마당에서 고요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테레사의 건강은 악화되어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디에고는 의사의 왕진을 안패하고
테레사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모든 순간 테레사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디에고와 테레사의 친자녀들 사이의 마지막 대립은 테레사의 미래와 재산 관리 문제를 논의하는 가족 회의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날 테레사의 집거실은 무거운 압박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토니오, 모니카, 안드레가 들어온 후 디에고는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로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안토니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디에고, 몇 가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어. 어머니의 삶에 네가 많은 역할을 해온 것에 감사하지만 미래에 대한 우리의 걱정을 무시할 수는 없어. 모니카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의 진짜 의도가 뭔지 알아야겠어요. 당신은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어머니의 유산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건가요? 디에고는 심호흡을 하고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 어머니의 유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받아주셨고, 제 유일한 바람은 어머니가 남은 생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내시는 겁니다. 테레사는 의자에 앉아 자녀들과 디에고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움과 걱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순간이 가족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혈연뿐 아니라 자신과 디에고를 잇는 깊은 유대감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미래 말입니다. 디에고는 잠시 침묵한 후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행복만을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친 테레사는 이 논쟁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디에고, 더 이상 변명할 필요 없다. 그녀는 친자녀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희에게 이 이야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디에고가 유산의 수혜자가 될 것이고 대부분을 상속받게 될 거다. 안토니오, 모니카, 안드레는 즉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동안 디에고는 슬픔과 착잡함을 안고 침묵을 지키며 가족 간의 갈등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미치는 영향을 깨달은 테레사는 자녀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희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디에고는 내 친구이자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한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안드레가 마침내 좌절감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어머니의 친자식인데 디에고가 어머니 유산에 무슨 권리가 있다는 거죠. 테레사는 안드레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맞아, 너희는 내 친자식이고 난 영원히 너희를 사랑할 거야. 하지만 디에고는 지난 세월 동안 나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어. 그는 늘 헌신적으로 나를 돌봐줬지. 그동안 너희는 어디에 있었니? 모니카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디에고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너무 지나쳐요. 우린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디에고는 심호흡을 하며 테레사의 말과 방 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어머니, 아시잖아요. 전 돈에는 관심 없어요. 제 존재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긴다면 전 테레사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재빨리 제지했습니다. 디에고, 넌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시간이 지나면 그때 안토니오가 분노에 찬 얼굴로 테레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죠. 우린 동의할 수 없어요. 방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테레사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결정이 가져온 갈등을 느꼈습니다. 디에고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전 갈등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없었고, 여러분과 어머니 사이에 서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 유일한 목표는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돌보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뿐입니다. 테레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디에고는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내 삶의 빛을 가져다 주었어. 그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존재란다. 혈연이 아니라 정으로 이어진 가족 말이야. 안토니오는 한숨을 쉬며 초조하게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시간이요. 이건 단지 재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의미에 관한 문제니까요. 그 후로 안토니오, 모니카, 안드레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테레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죄책감과 뒤늦은 이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자주 가던 카페에 앉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모니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삶에 몰두하느라 테레사를 소홀히 했던 순간들, 테레사가 아플 때 곁에 있어 주지 못했던 기억들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안토니오는 불안하게 테이블 주위를 서성였습니다. 디에고가 테레사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했던 격렬한 논쟁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디에고의 헌신이 진심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디에고는 어머니를 돌봐드렸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렸어.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나종 행복을. 안드레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모니카, 우리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 그리고 디에고에 대해서. 안토니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주먹을 꽉 쥔 채. 안드레의 말이 맞아. 나도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모니카는 슬픈 눈으로 형제들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몰랐어. 디에고가 엄마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안드레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긴장감이 감돌던 공기가 마침내 털어놓은 속마음 덕분에 서서히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어쩌면 엄마 말씀이 옳았을지도 몰라.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한동안 침묵이 흐르다 겨우 숨결처럼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알겠어. 우린 많은 부분을 잘못 해석했어. 문제는 담보 노래가 아니었어. 바로 우리 자신이었지. 모니카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모든 걸 받아들여야 해. 엄마의 결정도, 디에고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말없이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하지만 첫걸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마음을 열고 변화를 맞이하는 것.
디에고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겠지만 테레사가 남긴 사랑과 유산을 존중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서서히 디에고와 테레사의 친자녀들 사이에 긴장감이 풀어졌다. 안토니오, 모니카, 안드레는 디에고의 관대함과 헌신에 감동하며 과거의 자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가족 식사 자리에서 세 사람은 겸허한 태도로 디에고에게 다가갔다. 안토니오가 머뭇거리며 먼저 입을 열었다. 디에고,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모니카와 안드레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진지한 표정에서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다. 우리가 전에 너를 대했던 방식은 잘못됐어. 모니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우리는 엄마가 너에게서 봤던 걸 보지 못했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너에게 편견을 가졌는지 깨달았어. 안드레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디에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디에고, 정말 미안해. 네가 이 가족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인정하지 않아서 네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해. 디에고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다. 테레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오랜 갈등이 마침내 사라지는 순간을 지켜보며 아이들 사이의 원망과 걱정은 이제 겸손과 용서로 바뀌었다. 그 후로 안토니오, 모니카, 안드레, 그리고 디에고는 함께 노력하여 가족의 유대를 다시 쌓아 올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테레사의 집은 사랑과 화합이 가득한 안식처가 되었다. 모두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법을 배웠다. 8년 후 테레사는 세상을 떠났지만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돈독했다. 디에고는 테레사가 생전에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교육 및 사회 발전 사업에 꾸준히 헌신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꿈을 좇도록 격려하는 단체를 설립했다. 테레사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디에고는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테레사가 준 가르침과 사랑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거기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고 테레사가 가르쳐 준 삶의 철학을 실천했다. 디에고, 테레사, 그리고 그녀의 친자녀들의 이야기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의 귀감이 되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디에고가 한 모든 일은 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깊은 영향을 남겼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색지대 채널 구독하고 놀라운 세상을 탐험하세요.